여러분, 혹시 크리에이터이신가요? 아니면 과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학생이신가요?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복잡하기만 했던 한국 저작권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과제하다가 진짜 멋진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딱 맞는 배경음악을 찾았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아,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되나? 바로 이 질문. 오늘 저작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 써도 되나?에 답하려면 뭘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저작권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순서. 저작권이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봅시다. 저작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 즉 창작자가 자기 창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인 권리,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은 사진 한 장, 밤새워서 쓴 레포트에 그 문장 하나, 심지어 샤워하면서 흥얼거린 멜로디까지 이런 독창적인 결과물들은요, 어디에 등록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바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권리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권리고 다른 하나는 창작자의 지갑을 지켜주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왼쪽이 바로 그 명예를 지키는 저작 인격권입니다. 이건 뭐랄까 창작자의 영혼 같은 거예요. 내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 내 이름을 작가로 올릴지 말지, 내 작품을 누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권리죠. 영혼을 팔 수 없듯이 이 권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 저작 재산권은 지갑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거죠. 복제해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연을 해서 수익을 얻는 권리예요. 이건 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쓰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의 세계에는 딱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허락받기죠.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이 원칙에도 아주 중요한 예외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알아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남의 것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라. 이게 저작권법의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하든 공유하든 뭘 하든 간에요. 하지만 법이 그렇게 꽉 막히진 않았어요. 특정 상황에서는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를 줍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보려고 다운받는 사적 이용이나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료 쓰는 교육 목적, 뉴스 보도 같은 경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인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꼭 알아야 할 게 또 있어요. 바로 저작권의 유효기간입니다. 저작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작 재산권의 경우엔 보통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에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와, 꽤 길죠. 하지만 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이 풀리면서 퍼블릭 도메인, 즉 모두의 자산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 학생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돌아와 볼까요? 레포트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작권 안 걸리고 자료를 잘 쓸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인용이라는 마법 같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파헤쳐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용은 그냥 출처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인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연구나 비평, 교육 같은 딱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법이 정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지키면서 남의 저작물 일부를 가져다 쓰는 행위, 이게 바로 법적인 인용입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의 퀄리티를 확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강력한 무기 인용을 쓰려면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목적.
과제나 연구 같은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요. 둘째, 범위. 통째로 긁어오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해요. 셋째, 출처 표시.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누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넷째, 관련성. 내 글이랑 상관도 없는 걸 그냥 가져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공정한 이용. 내가 인용한 것 때문에 원작자가 책을 못 팔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좋아요. 이제 인용은 마스터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과제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컨텐츠, 안전하게 사용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걱정 따위 날려버리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보물상자 같은 자료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유효기간이 끝난 퍼블릭 도메인. 두 번째는 창작자가 이 조건만 지키면 써도 돼 하고 미리 허락해준 공개 라이센스 자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직접 써도 돼요? 하고 허락받은 자료겠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이라는 마법이 풀려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된 창작물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정말 마음대로 가져다가 리믹스를 하던 패러디를 하던 뭘 해도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값진 보물창고입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줄여서 CC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창작자가 미리 태그를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제 이름만 밝혀주시면 마음껏 쓰세요 라든지 상업적으로만 쓰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는 식으로요. 이 약속만 잘 지키면 되니까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안전하게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최종 액션 플랜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확인하기. 이게 저작권이 있는 건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요청하기. 저작권이 있다면 원칙은 뭐다? 허락받는 겁니다. 셋째, 표기하기. 인용처럼 예외적으로 쓸 때는 출처 표시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활용하기. 마음 편하게 퍼블릭 도메인이나 CC 라이센스 자료부터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작권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볼까 합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의 책임, 그리고 규칙을 지켰을 때의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볼게요. 이거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 그냥 좀 미안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 5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징역입니다.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는 엄연한 범죄고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에이, 설마 하고 무심코 파일을 공유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저작권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피해 금액도 물어줘야 하는 이중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작가, 영화 감독들이 계속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저작권을 존중하는 건 벌금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창작자들을 응원하고 더 멋진 작품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아주 적극적이고 멋진 일인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저작권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더 멋지게 창작하고 공유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다음 클릭, 다음 업로드에 달려 있습니다.